지난주에 여야 대표가 만나 4.15 총선 당시 공약과 정당별 정책 중에 공통사항들을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. 협치 선언은 반갑지만 실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. 정준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요, 여야의 공통 정책이 37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정책들 소개해 주실까요? 예, 우선 여야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 과제들 몇 개만 살펴보면요.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, 그리고 벤처기업 지원 등은 이제 지난 20일 총선 과정에서도 공통된 정책이었고요. 여성 안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들이 주요 추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가 6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면서 뭘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까 고민을 하셨을 건데 아마 그 답이 이 여야정 상설화였을 것 같습니다.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김종인 대표를 만나면서 이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를 다시 공식 건의를 했었는데요. 아마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본인의 업적으로 좀 자랑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여당이 공정경제 3법도 같이 추진을 하자고 야당에 제안을 했는데요. 이건 어떤 법인가요? 예,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.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, 공정거래법, 금융그룹감독법 등입니다. 상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중대표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. 쉽게 얘기해서 계열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임원의 비리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겨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가 일부 폐지가 됩니다. 현재는 공정위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했는데 개인도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그룹감독법을 말씀을 드리면 금융지주회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. 네. 삼성이나 하나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없으면서도 삼성생명이나 이런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. 금융지주법이 있는데 현재 그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는데요. 금융그룹감독법을 통해서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공정경제 3법이 중소기업들에게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기업들에게 좀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. 경영진에게 이제 규제를 좀 강화를 하는 내용이어서 그런데요.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부담이 더 클 것 같습니다. 그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쟁사업자가 그 공정위 말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늘어날 것 같고요. 상법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표소송 이외에 감사 선출을 할 때 대주주의 투표권을 3%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. 소수 주주가 연합을 하면은 대주주가 원치 않는 감사가 선임이 될 수 있을 건데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금융그룹 감독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생명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른바 순환출자를 통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그 가격 폭이 좀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게 됐으면은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을 해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국민의힘에서는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협의하면 해결책이 나올 거다라고 했다가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태도를 바꿨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? 예.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 통과를 바라지 않습니다. 왜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지금이 21대 총선인데요. 네. 20대 국회에서 이 입법이 현재 국민의힘 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. 이른바 재수생 입법이라고 하는데요. 네. 그 회기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당 입장이 갑자기 바뀔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협치를 하려면 국회 원구성, 특히 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지난번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워낙 뜨거운 쟁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놀라보긴 할 것 같은데요. 지난번에도 법사위원장 관련해가지고 합의가 잘 안 됐던 이유가 결국에는 하반기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상으로 그 전반기 원구성 대표가 어떻게 하반기 원구성 대표를 조율할 수가 있느냐, 결정 권한이 없다라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.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